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도 대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분명히 강조를 많이 드렸을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가 양쪽 모두 저항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전저점을 깨지 않는, 지난번에 봤을 때 6월 달, 7월 달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0월 달 정오까지 또 한 차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특히 쇼킹한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적은 사실상 어떤 정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말고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가 IMF 때 또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이럴 때 말고는 이렇게까지 환율이 단기간에 폭락을 하고 이제 이런 적이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이에요. 원화 가치가 폭락이고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거의 위안화가 1달러당 7까지 지금 계속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일본이야 당연히 지금 저금리 정책을 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나라 환율 지금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건 떨어져요. 이게 역행하는 모습들이고요. 과거에 이제 월별로 봤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요. 그죠? 어, 2002년 때, 2020년 때 한번 그것도 지금만큼 코로나 때도 가파르진 않았어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무역 수지가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적자. 자,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경상수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경상수지, 서비스 수지까지 들어가는 경상수지까지도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 또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출 둔화도 있어요. 수출도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5%가 줄었습니다. 이게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계속 증가세를 기록해 오다가 이게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게 무서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에 수입이 너무 많았던 거죠. 니켈, 2차 전지 원료, 그리고 에너지, 가스, 원유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또는 식품, 곡물 가격.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꺾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나옵니다. 최근에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두려움은 이전보다는 약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과연 1,400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 이게 과거에 보면 제가 무서워하는 건 그거죠. 내부적인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냥 무역 수지가 적자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달러가 많이 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1,400원 돌파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반격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제가 얼마 전에 다우 지수 보세요. 이 자리에서 241선 꺾이는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식할 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대세선이죠. 이 대세가 미국도 꺾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거를 돌파해 올라오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저는 이게 끝났다. 이게 상승에서 하락으로 끝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241선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절 있죠?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름도 마찬가지고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들어갈 때요. 여름이 꺾일 때이죠. 언제 꺾입니까? 8월 말 정도 되면 정점을 찍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기온이 한번 쫙 내려가요. 그랬다가 또 더워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시 더워지는데 한여름에 그 뜨거웠던 그 고점을 못 돌파하잖아요. 계절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죠? 우리 또 한 차례 있을 거면 겨울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한번 보통 10월 달 되면 한전 쭉 추워집니다. 그죠? 쫙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10월 달, 11월 달도 어떻게 돼요? 계속 춥지 않죠. 또 따뜻해집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시 더워지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따뜻해지는데 마지막 따뜻함이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꺾인 지점은 여름이 끝난 거예요. 정점은 찍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한여름의 정점인 거고 요걸로 따지면 우리가 계절로 따지면 10월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추위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따뜻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봄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따뜻함이기 때문에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정을 받을 거다. 하지만 조정 받아도 여기서 지지를 받아줄 거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살짝 깨긴 했지만 아마 그 어디선가 지지를 받아줄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추세선 그죠? 얘는 여기까지도 못 갔어요.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추세선 하단에 상단에 걸렸죠. 그 다음에 하락 반등 하락이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저항을 받은 부분들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라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령 이런 자리를 저점이 살짝 높아지고 고점은 이렇게 저항이 받아져 있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이게 뭐냐면 일명 상승 삼각형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승삼각형이 이 고점을 뚫게 되면 주가가 단기를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러다 주종을 받겠죠. 자, 그럼 지지 라인은 어떻게 되냐? 바로 요 자리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그림들을 다 그려드렸어요. 뭐 살짝 깨긴 했지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반격의 서막은 어느 정도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차트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배경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파월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 파월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죠. 10년물로 따지면 3.3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2년물이 3.5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9월 20일 만약에 0.75 자이언트 스텝, 지금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을 확실시 그냥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파월의 발언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근데 파월의 발언이 지금 우리가 또 놀랐던 것은 고용 지표잖아요. 고용이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개를 보죠. 우리가 이제 뭐 필리스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용하고 인플레를 보는 겁니다.
자, 고용은 딱 봤을 때 0.75 할 만큼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예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해라,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양털 깎기라는 게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털 깎기는 말 그대로 키워놓고 깎아먹는 겁니다. 중국이 많이 컸죠. 그리고 뭐 한국도 많이 컸습니다. 대만도 많이 컸어요. 이제 깎아먹을 때 됐다는 소리죠. 예. 깎아먹는 방법은 환율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점점 뭔가 금융적으로 위기가 생기게 되겠죠. 예. 그리고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위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미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이제 중요한 것은 CPI 지수가 되겠죠. 최근에 유가가요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고 곡물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구리도 그렇고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다 지금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안정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금리를 또 한 차례 강하게 올린다라고 하면 물론 미국 경제가 좋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바로 올해 4%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4%까지는 너무 무리 아니냐. 3.75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4%까지 가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되었건 여기서 추가 반등을 위한 조건은 바로 9월 13일 발표되는 CPI 지수가 될 겁니다. 그 CPI 지수가 일단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0.3 이상 줄어만 준다라면,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에 한 가지 희망이 있죠. 한 번 가지고는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정도 CPI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만 나와준다라면 의외로 0.75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만약에 0.75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급반등을 할 수 있겠죠. 뭐 수직으로 해봐야 뭐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0.75를 한다. 그러면 이미 시장은 그거 반영이 내려온 거예요. 한번 출렁였다가 그러니까 요때와 비슷한 요때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함부로 지금 주식을 추격 매도하거나 이런 전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지수를 봤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코스닥이 지지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서 단기 쌍바닥이죠. 뭐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여기서 쌍바닥, 우리 쌍바닥의 원리는요. 주식은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공식이기도 하고 또 원래 있던 공식이기도 하고 쌍바닥을 만들 때는 쌍바닥 폭만큼 올라갔다가 밀려요. 자, 한번 공식을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삼아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쌍바닥의 공식입니다. 쌍바닥 이렇게 해서 뭐 저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쌍바닥이 되겠죠. 이 직전 고점을 바닥 돌파를 할 때에 바로 쌍바닥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완성이 될 때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또 좋은 거죠. 이때 거래량이 늘어나면 좋은 거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보통 요 높이 있죠.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 높이를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자, 저항받고 내려옵니다. 그럼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모습 보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되는 거죠. 저점을 살짝 깨긴 했지만은요.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요 높이만큼이에요. 요 높이만큼 한 번 더 올리라고 그랬어요. 고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지지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살짝 깨졌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쌍바닥을 쳤고요. 이렇게 쌍바닥이죠.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요 높이에요. 한번 그대로 이사를 가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딱 고분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정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일단 지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부분. 여기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치고 올라가려면 일단 CPI 지수가 떨어졌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 그러면 시장은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것이고. CPI 지수가 그냥 여전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출렁였다가 이것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나오고 한 번 더 출렁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권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면서 향후 대응하셔도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우리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요. 태양광, 미국 태양광이 잘 갑니다. 최근에 썬런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 그럼 우리나라도 태양광은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LNG. 최근에 조금 LNG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LNG도 여전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노려봐야 되는 섹터가 되는 거고요. LNG 하니까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거 보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시고요. LNG 관련 종목,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쪽 라인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1승인 뭐 많이 폭등했고 최근에 화성밸브라는 기업도 LNG 밸브 만드는 기업이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시장이 주도주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원 방자도 미국의 주도주예요. 방위산업. 근데 방위산업은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원자력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예요. 2차 전지만 남아있죠.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2차 전지에서 최근에 뭐 엔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 뭐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이제 악재가 됐죠. 전기차 보조금 안 주니까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하는 이 배터리 제조 여기에는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배터리 제조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그런 소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원자재가 비싸니까 폐배터리 쪽 관련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 빈틈을 타고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